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샌앤드루스 파운데이션을 마친 저희 학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샌앤드루스에서 주요한 전공이거든요. 톱 전공인데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현생 그러면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신영이고요. 이번에 그 January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을 이제 방금 끝마치고 다시 한국에 이제 잠깐 돌아온 학생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파운데이션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이제 의미가 뭔지,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이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로 그 제가 한번 소개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발표에 앞서서 일단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파운데이션 과정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듣는 과목들이나 활동들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패스를 하는지, 그 자격 요건은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학생으로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실제로 하는지도 이제 제가 대충 감을 갖게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끝난 이후에는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진로로 빠져나가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파운데이션 과정의 취지는 뭐냐면, 물론 제가 이제 이 동그라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각 중요도가 올라가게끔 이제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이제 영어 이해 능력이 큰 만큼 동그라미가 정말로 사실 이 파운데이션의 제일 핵심은 영어 구사 능력과 이해 능력이에요. 물론 사고력이랑 창의력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 파운데이션의 취지는 뭐냐면 이 학생이 영국에 들어와서 이 특히나 이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그 명문 대학에 들어와서 얘가 이제 영어로 충분히 이 장벽을 느끼지 않고 그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또 자기만의 의견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는 게 파운데이션의 과정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운데이션은 이 학생이 그 세인트 앤드루스에 적응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갔을 때, 내가 뭐 수학을 조금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특별한 그 전문 지식이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영어를 어떻게 도구로서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영국 대학에서 어떻게 대학 생활에서 영어 장벽을 느끼지 않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원래 영어가 그 모국어인 사람들과 그 뒤처지지 않게 그 잘 활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과목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듣는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이제 그 따로 그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주로 크게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research and writ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세이 쓰는 것을 배워요. 왜냐하면 모든 전공들은 에세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세이가 일단은 어떻게 그 구조를 시키고 어떻게 주로 아카데믹 라이팅에 있어서는 어떻게 짜임새를 갖추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communicating in academic context인데 이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들어갔을 때 다른 학생들과 팀워크를 어떻게 이루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막힘없이 이제 불편함 없이 제대로 어색함 없이 발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업이에요. 이 두 가지 수업이 사실은 이제 크레딧 한마디로 학점이 제일 높고요. 학점을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이것만 제대로만 하신다면은 사실 엄청난 큰 도움이 돼요. 파운데이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실 선생님들의 가장 큰 취지거든요. 이제 그 외의 선택 과목들은 이제 사실 여기 제가 써놓은 mathematics, psychology, 그리고 economics 제외하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들었던 과목들 이 세 개를 이제 여기다 그냥 써놓은 거고요.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른 과목보다 학점 비중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하나라도, 한 과목이라도 패스를 못하면 결국 파운데이션은 패스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선택 과목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제 그 막상 수업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수업을 들었을 때 학생이 이 노트 테이킹, 그러니까 필기를 잘하고 그것을 잘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이해해서 나중에 실제로 시험 때 자기가 이해한 것을 실제로 받아 적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그 전문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말 수용하고 어떻게 진짜 표현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과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그 과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했던 활동들은 아까 Communication Academic Context랑 Research and Writing을 봤을 때 주로 했던 내용들이 이 두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Communication Academic Context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옆에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포스터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네, 그 포스터를 제가 다 만들고 그 주제가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또 친환경적으로 이제 많은 시설들을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라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제가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한 시간이 한 7분 정도 주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친환경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때 발표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은 이제 얼마나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한마디로 막힘없이 어색하지 않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질문에도 잘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평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Research and Writing은 옆에 보시다시피 에세이예요. 이것은 제 에세이 중 일부인데요. 이렇게 주제를 줘놓고서는 자기가 그 structure, 그러니까 academic structure가 따로 있어요. 그 뭐 이제 introduction, body paragraph, conclusion에서도 또 안에 여러 가지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연구 에세이 형식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걸 중점적으로 에세이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Research and Writing 그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Research and Writing이 사실 제일 어렵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에세이 쓰는 게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영국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필수 과목들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한 과목들인데요. Mathematics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제 시험 노트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제가 실제로 푸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Economics 그 과목에서 제가 들었을 때, 그 Economics 에세이를 쓰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Economics 관련해서 에세이를 쓴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실 이 Mathematics도 보면은, 주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주제이긴 한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선생님이 어쨌든 그 수업 때 말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래프를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프를 표시할 때는 무조건 그 X축과 Y축 좌표에 뭐 그 숫자를 무조건 써라 뭐 이런 선생님들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미 알아도 일단 이 파운데이션의 목적은 연구 교육에 있어서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라더라도 그 수업에 집중을 하셔서 필기를 하시고 이제 항상 그 기억 필기를 숙지하고 있다가 이제 exam 한마디로 시험일 때 이렇게 선생님 지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이코노믹스 에세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코노믹 엑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이코노믹스 에세이는 뭐 사실 그냥 선생님께서 주제를 먼저 좀 주시고 저희 보고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선생님들은 이제 특히 선택 과목 선생님들은 이제 사실 영어 문법보다는 이 학생의 아이디어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약간 리서치 앤 라이팅 아까 앞서 말했던 에세이 쓰기랑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그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음, 지금 1월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왜 지금 물론 내용은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그죠? 왜 이런 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럴 때를 이제 돼버리긴 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신영쌤 굉장히 좀 영어도 잘하고 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에세이를 쓰고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뭐, 평이했다? 아니면 뭐 정말 도움이 됐다? 아니면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영어에 대해서 좀 서투른 애들이 몇 명 보였어요. 그런 애들도 사실은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이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패스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학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욕심을 내서 그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점수를 패스하는 요건에서는 주지만 만약에 자기가 영어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좀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하지 않았다 영어에 그러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따로 찾아가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영어가 조금 서툴더라도 선생님들이 결국 중요시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이 구조나 아니면 이 과제의 핵심의 주제 아니면 과제에서 보는 특별한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단어를 좀 더 다양하게 쓴다든지, 사람들과 토론할 때 좀 더 능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계속 질문하고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패스하고 어쩌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서툴더라도 파운데이션에 합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안 될 거예요. 혹시 어떠셨어요? 지금 신학생이 구사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는 좀 어렵진 신학생 기준으로는 어렵진 않으셨죠? 제 기준에서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영어를 평소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만 않다면 사실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되게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되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를 줬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시대로 표현만 잘한다면은 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 제 학생들 혹시 에세이 때문에는 영어를 굉장히 좀 잘하는 학생들도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에세이 쓰는 건 어떠셨어요? 에세이를 쓸 때는 사실 이제 영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지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에세이 패턴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구조가 있고 그것을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 구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에세이 구조나 패턴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점수가 좋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있고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은 그런 구조를 따르는 게 오히려 영어 구사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